가장 밑바탕에서는 지역지구제를 공부를 합니다. 저는 지역지구제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 공법 선생님께서는 지역지구제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이걸 지역지구제라고 하고 공법에서는 법에서는 지역지구제란 말 안 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러니까 공법 선생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수요공급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 지역지구제가 시행되면 이 지역에 토지의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경제학적으로. 근데 공법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역지구제는 어떤 절차에 적용되고 어떤 절차에서 지역지구제는 지정이 되고 어떤 절차에 해제되고 이 지역지구제가 지정되면 여기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되면 건폐율은 용적률은 몇 %고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법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저는 수요공급 논리로 경제학적으로 여러분 말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고 공법 선생님은 법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러면 지역지구제가 이제 부동산학과에서는 지역지구제 배울 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배워요. 지역지구제의 개념이고 필요성이고 효과고 문제점이고 이러고. 그런데 최근에 이 지역지구제 한 20년 동안 시험 나온 거 보면 이것밖에 안 나와요. 저한테 배우는 것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도 없어요. 선생님 앞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거 이것도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해볼 건데. 자, 여기가 이제 A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특성. 그죠? 인천의 서구하고, 서울의 뭐 영등포구하고 지역적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해야 돼. 그게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그게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저의 배분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제가 여기서 강사하는 것보다는 저는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작곡하고 노래 부르고 이게 제 체질에 맞는 건데 근데 저라는 인적 자원을 잘못 배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토지도 못 만들고 부족하니까 이 토지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그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데 요 A라는 지역은 보존해야 돼. 그 지역적 특성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멋진 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냇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호수가 있고 여기 이제 농지가 있고 있단 말이에요. 호수, 농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보존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데 이 지역의 토지 이용을 사적 주체에게 맡겨. 그러니까 사적 주체에게 맡긴다는 말은 토지 소유자에게 한번 맡겨본다는 소리예요. 사적 주체에게 토지 이용을 맡겼어요. 그럼 사적 주체들은 이 토지 소유자들은 누가 봐도 이 지역을 보존해야 한다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근데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이렇게 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호수 바로 위에 땅이 있어요. 나는 여기다가 반드시 양돈장 할 겁니다. 양돈장. 양돈장은 물이 좋아야 돼. 그러면서 양돈장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하천이 흘러가는데 여기다가 내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염색 공장 할 겁니다. 염색 공장은 물이 좋아야 돼. 그러면서.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양돈장이 들어오고 염색 공장이 들어오고 여기에 모텔촌이 들어오고 여기 위락시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버리면 토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고. 그러니까 사적 주체에게 토지 이용을 맡겨버리면 그러면 서로 상반된 이용을 하는 거야. 상충된 이용을. 그래서 이 상충된 이용을 하다 보면 그러면 서로 나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게 뭡니까? 부의 예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부의 예부 효과. 마이너스 예부 효과가 발생하더란 말이지. 그럼 부의 예부 효과가 발생을 했으면 토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됐다는 소리야. 이 지역은 토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보존해야 돼. 보존. 그러니까 양돈장도 나가야 되고 염색공장 나가야 되고 모텔도 나가야 되고 유락실 다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농사 짓고 전원주택 단지 짓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부의예부가 발생했죠. 이 부의예부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토지 자원이 자원 배분이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그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 비효율성이다. 요건 네 글자로. 네 글자로. 시장의 실패. 토지 시장이 실패한 거야. 자원 배분 비효율성이 시장이 실패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서 시장이 실패 원인 예부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 예부 효과 시장이 실패한 거야. 그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돼. 그러면 이 부예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켜보자. 그럼 어떻게 할래? 간단하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지역을
특정한 용도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거야. 토지 이용 규제. 여기는 보존지역이야. 그러니까 다 나가.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이게 지역지구제야. 그러면 지역지구제는 삭저축제에게 개인들에게 토지 이용을 맡겼더니 부의부가 발생했습니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제거 감소시키기 위한 토지용 규제가 뭐다? 지역지구제라는 소리야. 지역지구제. 그럼 지역지구제가 나오면 요것만 계속 요것만 부의부가 제거 감소. 부의부가 제거 감소. 지역지구제는 부의 일부 효과 제거 감소 수단이 된다. OX5 계속 요것만 내는 거야. 요즘은 그러니까 필요성도 여기 부의부가 제거 감소. 요겁니다. 요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요거 이제 문제점 하나만 볼게요. 여기 효가 나왔잖아요. 효과는 이런 소리야. 이 지역이 전용 주거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말이야. 이게 효과인데 13회 때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럼 20년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20년 안 나왔으니까. 그럼 어느 지역에 전용 주거지 지정됐다. 여기가 전용 주거지 지정됐다. 그러면 요거 다 나가야 돼. 모터 이런 거. 그럼 이 지역에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주택 가지고 있으면 돈 번다는 게 초과 이윤이야. 돈 번다는 게. 이걸 사전적 독점이라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책에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전적 독점은 미리 이 지역에 전용 주거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전적 독점을 한다고. 사전, 미리 전용 주거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거야. 전용 주거로 지정되면 그러면 토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럼 이 지역에 전용 주거지에 지정되기 전부터 미리 사전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법니다. 그 말이야. 이 초과이윤이 돈을 번다는 소리야. 우리 시험지에서 초과이윤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결국 돈 번다는 소리야. 상식이잖아요. 어느 지역이 전용 주거지 지정됐다. 그 지역에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내가 미리 사전에 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돈 번다는 소리야. 그걸 학문적으로 초과입니다. 그럼 이 지역에 주택 가지고 있으면 돈 번다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 안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피자 가게도 돈 번다. 그러면 한 석 달 안에 피자 가게 거기 5개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왜냐 비용 불변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막 나왔는데 이거 막 필요 없어요. 나올 일도 없어요. 나올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전용 주거지 지정되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초과이윤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질 거예요. 요거요. 나올 일이 없으니까 제가 한 번 언급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점.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형평성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평성은 자 여기에는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지정됐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지정되는 순간 내 토지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그 옆에는 도로가 조그만 도로 이렇게 하나 있는데 바로 옆에는 개발 가능 지역, 개발 지역으로 지정해. 개발 지역으로. 그러면 이 조그만 도로 하나 사이에 여기는 땅값 떨어지고 여기는 땅값 올라가는 거야. 그럼 토지 소유자 간의 지역 간의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게 이제 2번이에요.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땅값이 떨어진다. 이 형평성이 문제라는 거라고 안 내고 이 2번처럼 최근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지구제는 어느 지역은 땅값이 상승하고 어느 지역은 땅값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OX? 이렇게. 그럼 저에게 들을 수 있는 지역지구제는 다 끝났어요.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럼 이 지역지구제는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매우 간단하죠. 근데 토지정책에서 지역지구제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할 것은 몇 개밖에 없어요. 기억할 것은 2개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부입과 제거 감소. 그다음에 어느 지역은 땅값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땅값 떨어진다. 그럼 이 2개 가지고 단독 문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포스님한테 배운 내용이 우리 부동산의 개론에 나오는 거라고. 지금부터 이제 공포스님한테 배운 내용을 이제 볼 거예요. 공포스님한테 다 배웠잖아요. 공포스님한테 용도지역, 용도지구 다 배웠잖아. 그거 제가 말할 필요 없잖아요. 왜? 공포스님한테 배웠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기억이 없으니까 보겠다는 소리야. 이게 이제 공포스님한테 배우는 거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령상 용도지역. 이게 지역지구제잖아요.
그럼 용도 지역만 있습니까? 아니요. 용도 지구도 있고 용도 구역도 있고 경관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말이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이게 이제 부동산의 개론이니까 지역지구제는 공법으로 보면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의 개론에서는 용도 지역만 내요. 용도 지구를 딱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지분 2개. 용도 구역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 또 뭐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 구역. 또 뭐 있을까요? 시가와 조정 구역 또. 입지기준 최소 구역. 또 뭐 있죠? 기억이 없죠? 그게 이제 공법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용도 구역은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의 개론은 한 번도 안 냈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도 구역까지는 가지 말라는 소리야. 근데 뭐는 용도 지역은 매우 잘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용도 지역은 도간 농자 이 지문은 엄청 잘 나와.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도간 농자의 용도지구로 지정된다. 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요거 도간 농자로 지어진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분산의 개론에서 지문 4번 나온다고. 그러면 이 도간 농자 중에서 농림지역이 자주 나올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자주 나올까, 도시지역이 나올까? 도시지역 물어보는 거. 도시지역. 그럼 도시지역은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주상, 동, 녹 이렇게. 이제 외우셔야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공법 선생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잖아. 저하고 다르잖아. 공법 선생님께서는 멋지게. 배도 안 나왔죠. 나왔습니까? 아, 다행이다. 나도 배가 좀 나오는 다행이다. 나 배 안 나온 줄 알았지. 뱃살 집어넣어야지. 큰일 났네. 네? 그럼 이제 주거지역, 도시지역인데 이 도시지역 중에서 공업지역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상업지역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녹지지역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주거지역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주거지역은 또 나눠지는 거야. 어떻게 나눠지냐면 전일준으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비교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여기 보면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 보호.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느 지역을 갔더니 이 지역은 매우 주거 환경이 양호하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걸 보호해야 되겠다. 파헤치지 말고 그때 지정하는 게 전용 주거지역이야. 그럼 일반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조성하겠다. 만든다는 소리야. 그럼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이 전용 주거지역이 될까? 일반 주거지역이 될까? 일반 주거지역이 된다. 아파트는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보호 조성이 사실은 중요한 말인데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나오면 돼요.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하면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이걸 전양 1편 이렇게 오는 거야. 전, 양, 1, 편 이렇게 오는다고. 이렇게. 요거 이제 가끔씩 시험에 등장하는 거라고. 상업지역은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업지역은. 그래서 상업지역을 나누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1, 유근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년에 이걸 냈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을 개론해서. 작년에 냈는데 어떻게 됐냐면 다음 중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박스 주고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거. 그럼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잖아요. 그때 이 녹지지역만 나왔어요. 다른 거 요거 앞에 4개, 3개는 없고 녹지지역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이 답이었어요. 이렇게 그게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쉽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계속 확장될 거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냈으면 확장될 거니까 이제 상업지역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1, 6은 암기하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좀 자세히 비교해 보자. 그럼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이게 또 나눠지는 거야. 세분된다고. 그럼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이렇게 나오면 되고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나눠지는 거야. 또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인데 조성이잖아요. 조성 보호잖아요. 근데요 일반 주거지역이 또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지락 같은 거지. 외울 때는 전양 1편이다. 전, 양, 1,
편 이렇게. 예? 쉬는 시간에 제발 좀 옆 편이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이거 물어볼 건 아니잖아. 근데 꼭 물어봐. 아주 물어본 게 습관화돼 있어. 아주. 물어볼 때 누구한테? 저에게 물어봐. 나에게. 선생님 쉬는 시간 아니 안 쉴 테니까 아주 물어보라고. 예? 그 옆에 언니한테 물어보면 옆에 언니가 제대로 알려주면 좋은데 옆에 언니도 몰라 잘. 그런데 이렇게 해버린다고. 잘못된 것을 정보를 알려주니까 저한테 물어보고요. 여기 전양이 전양 1편 됐어요. 그럼 이제 1종 2종 나눠요. 예전에 이런 시험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예.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냈습니다. 옵니까 X입니까? X. 전용 주거는 1종, 2종밖에 없어요. 그럼 일반 주거지 1, 2, 3종이 있다고. 요거 실제 시험했어요. 전용 주거지역은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3종 전용 주거지역 나눠진다. OX? X.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2개로 나눠지고 일반 주거지역은 몇 개로? 3개로. 그럼 어떻게 외울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3세판이야. 가위바위보도 3판. 고수도 3명이 쳐야 되고 3판. 일반적으로 3판. 일반적으로 3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언니 일반적으로 3판이래 무슨 말이야? 씨름도 3판 한대. 또 이렇게 미른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3판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3판이다. 그러니까 일반 나오면 1, 2, 3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럼 이제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나눠지는데 1종은 일이 하나거든 하나. 하나니까 단독주택. 2는 2개. 2개죠? 그럼 공동주택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럼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인데 요건 나누는 기준은 주택의 층입니다. 층. 저층, 중층, 중고층이잖아요. 그럼 1, 2, 3 중에서 가장 낮은 게 뭐예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층. 가운데가 중층 2가. 그리고 3은 중고층 이렇게. 그럼 끝난 거예요. 이렇게. 뒤에 쭉 하지 말고 제1종 전용 주거죠? 저. 1이 낮으니까 그럼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1, 2, 3 중에서 1이 가장 낮다는 저층. 가운데에서는 2다 중층.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그동안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은 이제 얼추 마무리돼요. 공포수만 배운 내용 중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예, 감정평가자 시험에서 우리 시험이 아니라 감정평가자 시험에서 뭘 냈냐면 다음 중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용도지역 그랬다고. 여기다 이제 박스 주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없는 용도지역을 찾으라 해서 우리나라에 없는 용도지역. 그럼 이제 준자 들어간 게 요 용도지역 중에서 준자 요 준자 들어간 게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준자 들어간 게 어떻게 2개 나오냐면 준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준 공업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2가지가 준자 들어가요. 이 2가지가 준자 들어가고 준상업지역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었다고요. 여기에 답이었어요. 준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자 2개 있고 준상업지역 없다는 거. 이게 최근에 감정평가자 시험 문제입니다. 감정평가 시험에서도 이 이름 물어본 거예요. 이름. 자, 그러면 이제 공포쌤한테 배울 내용, 저에게 배울 내용 중에서 여기 지역지구지에 관련해서는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물론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이 정도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은행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좋아요. 여기 지역지구지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게 있다고. 뭐가 있냐면 우리 공포쌤한테 이런 거 배우죠. 도시군 관리계, 도시군 기본계 이런 거 배웠죠. 그것도 우리 시험에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분산 결혼해서. 그다음에 용도 지역은 뭐냐? 용도 지구가 뭐냐?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본 적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말성으로 끝나니까 이 정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다음에 가면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하겠지만 주 내용은 여기까지다. 이게 지역지구제입니다.